집을 사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대요. 이게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게 되면요, 거의 한 3배에서 4배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것이죠. 한번 위치만 확인해 보시고 여기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은 요 전철역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거만 확인하세요. 책 속에 돈이 되는 꿀팁을 드리고 있는 벌어보라. 저는 교보문고 유희슬입니다. 3040 불인이 처음 부동산 투자라는 책으로 돌아오신 빠숑 작가님과 함께 이 책이 지금 사전에 얘기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시다가 그 내용을 담은 책이라고 하셔서 또 이렇게 무료로 대학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초대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연히 좀 나는 지금 돈이 아직 없어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서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대학교하고요, 그 지역 내 도서관들한테 초청받아서 강의를 하고 옵니다. 거기서 교육들을 하면은 제가 오히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기뻐요. 왜냐면은 몰랐대요, 그렇게 되는 것들을. 그러니까 뭐 어떤 것들이냐면은 생각보다 집을 사는 데는 돈이 많이 드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일단 그 선입견부터 깨드리고 싶었었는데 일단 생각보다 돈이 많이 안 든다는 것들, 첫 집은. 또 하나 뭐냐면은 집을 사면 다 돈을 버는 줄 알았대요. 다 못 벌어요. 그래서 이제 투자 목적이 있고 실거주 목적이 있는데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되게 신기해 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서울을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러니까 답이 아니라는 것들도 알게 되셨고, 왜냐면 지방도 오르긴 올랐었거든요. 그것도 일단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굳이 정답지가 딱 하나만 있다라고 정의하지 마시고 다양한 결과지가 있는데, 일단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시작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집 마련을 먼저 하셔라. 리서치를 해보면은 첫 집은 90% 이상이 후회해요. 후회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더 좋은... 너무 뻔한 얘기인가? 예, 그거예요. 맞아요.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었는데 그 돈이면. 그러니까 내가 능력도 있었는데 못 산 거예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출을 받잖아요. 그럼 이제 LTV라고 하는 것이 전체 주택 금액 대비 내가 받을 수 있는 비율인데 60%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규제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70%까지도 받을 수 있고. 근데 대출을 얼마큼 받냐면요, 20%, 30%를 받아요. 그러면은 더 좋은 집을 갈 수 있었는데 더 나쁜 집을 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더 좋은 집이라는 게 뭐 진짜 뭐 객관적으로 좋은 집이 아니라 시세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고 더 거주 환경이 좋고 더 편리한 집인데, 그거를 내가 속된 말로 쫄았어. 살 때. 쫀 거죠.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쫄았었는데. 근데 쫄 필요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샀다가 내가 산 금액보다 좀 빠져서 팔 수는 있는데 그게 망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처럼, 뭐 채권처럼, 뭐 코인처럼 제로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망하는 게 아니죠. 예, 왜냐하면 조금만 싸게 팔면은 손절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믿고 강하게 믿으셨으면 좋겠는데 첫 집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 시행착오를 일단 경험해 보시라고 하는 게 책의 주제고요.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일단은 집 사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좀 더 과감하게. 그리고 신혼부부 때는 좀 자주 갈아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세제적인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2년 실거주를 하면은 이제 비과세 구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억이 넘지 않으면은 세금을 15도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12억이 안 되는 집을 살 가능성이 높잖아요. 첫 집은. 뭐 4억짜리, 6억짜리, 8억짜리 가는 동안에 한 2년에 한 번씩 비과세 혜택 받으면서 계속 옮겨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언제 사야 되냐면은 애들 태어나면. 특히 또 애들이 고정적으로 유치원 같은 거 혹은 학교 같은 거를 가야 되면은 그때는 서야 돼요. 애들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주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이사를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그래서 거죠. 아이들이 갓난아기 때까지는 이사 다니셔도 상관없을 것 같고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학교 달 때까지는 이사를 최소한 2번은 하셔라. 그러면 종잣돈이 불어나요. 그렇게 좀 추천드리고 많이 그러니까 추천드렸죠. 이사를 많이 다니면서 좀 돈을 더 불릴 수 있다라는 거네요. 계속 좋은 곳으로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한 번 이사를 하고 나면은 이게 더 많이 오르는가를 그제서야 알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정책이 막 계속 바뀌고 뭔가 뭐 부동산 시장도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에는 가치 있는 한 채 그 부동산을 가려내는 기준만 내가 알고 있으면 공부를 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봐야 할 것들, 입지 분석하는 방법
저희도 알려주시죠. 일단 역세권을 벗어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요, 생각보다 자동차 운전면허가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역세권은 이게 운전면허가 있는 분들도 좋고 없는 분들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은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집을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좋은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파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게 파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텐데 안 팔리면 스트레스가 극단치로 올라가요. 생각보다 잘 안 팔려요, 집들이. 맞아요. 아파트도 잘 안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 팔리는 집인지 확인하고 사셔야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사지도 않았는데 팔릴 집을 부터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한 몇 년치 동안에 요즘 실거래가 정보가 다 떠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도 다 뜨고 지인에도 뜨고 아시도 다 뜹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가 거래가 꾸준히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심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하다못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라고 하는 한남 더일이나 나인원 한남이나 이런 것들도 거래가 꾸준히 되거든요. 근데 하물며 거기보다 시세가 훨씬 저렴한 주택인데 거래가 한 몇 년 동안 안 됐어.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번 거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본 다음에 그거 선정하면은 일단 실패할 가능성은 없어요. 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팔면 되니까. 그거 바로 좋은 거 가면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직주근접, 특히 이제 대중교통이 있는 쪽하고 거래량이 좀 되는 아파트면요, 일단 두 가지만 체크하셔도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예, 그 친구한테 그렇게 조언을 했었고,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거래량을 볼 때 보면은 보통 좀 소형 단지보다는 대형 단지가 더 거래량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대형 단지를 더 선호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빙고. 야, 역시 공부하신 분이라 바로 깨달으시네요. 대단지가 소규모 단지보다 비싼 이유가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거래가 수시로 되거든요. 네, 그리고 단지가 크면은요, 상품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평형대라도 비싼 게 있고 싼 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게 뭐냐면은 상품을 꼭 꼼꼼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게 비싼 거랑 싼 거랑 차이를 알거든요. 근데 외부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게 많이 싸네? 싼 줄 알아요. 그냥 그리고 사. 그러니까 이게 수요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다양한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단지가 더 유리하긴 하죠. 근데 대단지가 이미 좀 더 비쌉니다. 소규모 단지보다.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매매가 잘 되려면은 약간 저층보다는 저층은 좀 약간 기피하는 현상도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세가 이미 반영이 돼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RR이라고 하는데 로얄동 로얄층. 예, 그게 이제 보통 이제 중간층이기도 하고, 요즘 조망권이 좋은 데들은 꼭대기층이 또 로얄층이기도 하고,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RR이 아닌 대표적인 층이 말씀하신 1층이에요, 1층. 그래서 1층은 방법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중간층 이상을 살 돈이 없으면은 1층이 많이 싸다. 1층 들어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좀 벌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중간층 이상이 올라가면 따라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가격보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싸게 사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 뭐냐면은 남자아이들이 있어요. 남자아이들. 맨날 뛰어다닙니다. 예, 그러면은 밑에 집과 민원 싸움 때문에 신경전을 너무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가다 선물도 갖다 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실랑이가 할 필요 없어. 마음껏 뛰어라 그래도 돼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되라. 예, 말씀드립니다. 네. 아파트나 입지가 좋은데 저층이라서 좀 금액 때문에 고민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한번 선택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재건축이나 재개발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은 투자의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재건축, 재개발은 사실 좀 거액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라고 오해를 또 하시는데, 소액으로도 가능한 그런 재건축 투자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재건축, 재개발은 바로 투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절차도 모르고 투자하면 안 되잖아요. 좀 싸게 살려면은 요 앞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추진이나 조합설립인가. 그러면은 그때 사도 안전하느냐? 100% 안전한 건 없어요. 투자했기 때문에. 근데 대략적으로 안전한 것들이 뭔지는 알면 되잖아요. 서울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은 웬만하면은 될 거예요. 특히 재건축은 무조건 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됐다고 하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시간이 얼만큼 걸리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그게. 언제 되느냐. 예, 그게 제일 관건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걸 추천드리지 않아요. 속된 말로 몸 테크, 머리 테크가 되거든요. 힘들어. 스트레스 받고 몸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나이도 말씀드릴게요. 40대 후반부터는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언제 될지 모르고. 그분들은 돈이 들어도 다 된 거. 사업 시행인가 이유가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2030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초기 단계 거. 남은 너무 기니까요. 네, 어차피 뭐 그중에 딴 거 샀다 팔았다 해도 상관없는 네. 것들이니까 네. 그것도 공부거든요.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싶으면 중간에 팔아도 돼요. 손해 볼 수 있는데 초반에 팔면은요. 사면은 손해도 거의 볼 가능성이 없어요. 조금 손해 보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좀 연령에 따라 좀 다르다는 좀 전략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면 싼 지역들이 있느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재건축 재개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좀 제일 저렴한 지역들 말씀을 드리면 상계 주공 아파트들이 있어요. 네. 거기 상당히 진행된 것들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몇 억이에요, 아직까지 몇 억. 10억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지역 쪽에서 좀 진도가 나간 것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계 뉴타운만 있는, 상계 재건축 주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계 뉴타운도 있습니다. 뉴타운은 또 재개발이거든요. 네. 여기는 지금 초기 투자 금액이 2, 3억이면 돼요. 예, 그런 것들. 그것도 시기 많이 지난 것들이어서 거긴 불안하지도 않아요. 이미 진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지역이 싼 이유는 너무 낙후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후된 곳을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입견만 버리게 되면은 다 뉴타운으로 완성된 다음에는 살기 좋거든요. 네. 지금 초기니까 싼 건데 만약에 완성이 되면 그 다음엔 비싸죠.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동부권이고 서남권에서는 이제 방안 뉴타운 쪽이 좀 저렴한 편이고, 네. 그다음에 관악구에 있는 신림 뉴타운도 저렴한 편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10억이 안 되는 돈으로 살 수 있는 정비 사업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발품을 팔아보시고, 근데 이제 발품을 팔면은 더 싫어지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형편없거든. 길도 없고 뭐 진짜 낙후됐고 다시 때 빌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완성된 좀 된 이후의 청사진들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영등포구가 있어요. 네. 영등포구에서 제일 비싼 입지는 여의도고 제일 싼 입지가 원래 신길동이었어요. 그걸 다 밀고 나서 완전히 그냥 뉴타운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영등포구에서 네. 제일 비싼 데가 여의도 똑같고, 그다음에 당산, 신길동이에요. 그렇죠. 그때 제일 비쌌던 곳 중에 하나가 대림동인데, 네. 대림동은 지금 개발이 거의 안 되고 있거든요. 또 중국인 마을화 됐기도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림동이 지금 제일 싸요. 신길동은 좀 넘버 3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처음과 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세로 따지게 되면요, 거의 한 3배에서 4배가 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 사례들을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는 한번 위치만 확인해 보시고, 여기 나중에 아파트 입주하면은 요 전철역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거만 확인하세요. 왜냐면 지금 상태를 확인해서 뭐 할 건데, 다 부실 건데.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선입관만 깰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지금도 10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 있다. 그리고 이제 대출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잖아요. 네. 대출을 받을 때 미리 알아두고 조금 공부를 해두면 좋을 부분들을 좀 찝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출만큼 정보력에 네. 차이가 큰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좀 알면은 더 싸고 많이 받을 수 있고, 네. 잘 모르면은 조금 비싸게 받거든요.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출은요, 일단 금리가 대출의 종류에 따라 다 달라요. 이거를 대략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정말 좋은 건 저 때만 하더라도 대출이 다 일괄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은 게 이런 2030들이나 서민층을 위해서 정책 자금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최초, 네. 신생아 대출, 그리고 보금자리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건 뭐냐면은 서민들이 저리로 오랫동안 대출을 받아도 위험하지 않도록 네. 관리를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자가 일단 싸고 네. 더 많이 해줘요. 그래서 이것들을 일단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인데, 네.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혜택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또 소득이 또 많으신 분들은 혜택이 좀 줄기는 하거든요. 근데 네. 2030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되실 것 같긴 해요. 네. 예, 그래서 그것들. 그것도 맞벌이일 때 다르고 외벌이일 때 다르기도 하고,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은행 가서 대출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자금 대출을 좀 공부해 보신 다음에 일반 대출 보시고요. 또 하나, 일반 정규 금융권에 있는 대출 말고 2차 금융, 3차 금융도 있어요. 이것들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가 살짝 올라가긴 하는데, 네. 금리가 1% 올라가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잖아요. 맞아요. 금리 1%에 대한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잖아요. 나쁜 네. 짓이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대출이 많다는 것도 종류가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출이 이자가 조금 높더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들도 네. 활용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으로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착해서 저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받으세요. 그거 나쁘지 않은 겁니다. 대신 차용증 써야 돼요.
원리금 받으시면 돼요. 예, 그것도 활용하시면 됩니다. 절대 부모님 도움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 그래요? 부모님들이 서운해 하셔요, 그러면. 예, 차라리 용돈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이지. 네. 예, 그래서 왜냐면 부모님한테 좀 도움 받으면은 더 좋은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또 효도로 갚아드리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마더 파더 대출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것까지 포함하게 되면요. 네. 이거는 DSR, 뭐 LTV보다 더 큰 금액이 생기는 거라서 그럼요. 훨씬 더 좋은 주택을 살 수 있거든요. 네. 예, 고객까지도 활용해 보시면은 대출을 완벽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걱정이 없는 게 신용대출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요, 담보가 없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아요. 금융권에서 대출해준다는 얘기는 담보가 괜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 믿고 은행을 믿으시면 되잖아요. 네. 예, 본인을 믿지 못하겠으면 은행을 믿으세요. 아, 예, 그쵸, 그렇게 좀 그쵸.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책 속에 약간 10억 원 이하의 그 자금 규모로 첫 내 집 마련을 좀 현실적으로 하는 전략도 잘 정리를 해주셨더라고요. 1억 원 내외가 있는 분들 아마 제일 초년생분들 중에서 많을 것 같고 대출을 6억 원 또 활용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상 갖고 있는 보유자들이 있을 거고 이렇게 또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좀 여쭤볼게요. 1억이든 1억이 안 됐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대로 첫 경험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들이고 그래서 1억대에는요, 그 1억이 안 되는 돈으로는 큰 돈을 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일단 첫 경험을 하신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청약도 좋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사는 것도 좋아요. 왜? 분양권은요, 입주권은 조합원 권리 사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다 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청약을 당첨받은 사람한테 사는 것을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네. 청약이 좋은 이유는 싸게 사는 것도 좋지만 네. 계약금만 걸면은 입주 때까지 중도금이 뭐 무이자도 있고 유이자도 있지만 아무튼 안 내도 돼. 예. 나중에 내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분양권을 사게 되면 계약금 낼 돈만 있으면은 네. 나머지는 뒤에서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네. 우선 공사 기간이 보통 30개월에서 50개월 정도 걸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는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그동안에 종잣돈 모아도 되고 네. 나중에 또 비규제적 같은 경우는 전세를 혜택해도 되는 것들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말씀. 그래서 1억으로는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또 대출을 끼고 살 수도 있습니다. 아까 고양시 덕양구에 5억짜리 20평대 아파트가 있는데 네. 대출이 4억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네. 1억으로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갑자기 뭐 2배가 되고 3배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근데 그 경험을 해봐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첫 집을 빨리 사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네요. 첫 집 산 걸로 중간 때까지 빨리 갈아타게 하시는 것들. 네. 중간 때가 되시면은 이제 좋은 거를 보는 눈이 생겨야죠. 이건 확실하다. 그때 정말 베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3040 불인이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조금 이런 것들은 꼭 공부해봐야 할 요소들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서 마무리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집은 무조건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셔야지. 왜냐하면 이게 공부 따로 실행 따로가 대부분이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재테크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공부하시고 그냥 끝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어려워도 실패해도 작게 하면 되니까 한번 그런 실패를 경험해 보시는 것도 공부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이 보라TV의 버러보라처럼 좋은 채널도 있고 하니까 이런 채널에 나오는 것들 그냥 듣기만 하지 마시고 책은 꼭 사보시고요. 책에 나온 조언대로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라도 해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